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외형 확장을 위해서 아시아나 화물이 필요한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현재 아시아나 화물의 현황이 어떤지,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유가의 상승은 제조항한테 악재라고 할 수 있죠.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 화물의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FI가 아니라 이제 SI랑 손을 잡고 인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유가가 급등을 했죠. 이런 유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를 하는 항공유의 가격이 좀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런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이 제주항공한테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주항공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가가 4%대까지 뛰었다가 조금 상승폭을 축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따른 내용 지금 좀 보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금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조정을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좀 지수를 보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. 이거 좀 한눈에 보시면은 이 금일 좀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이 있는 이런 지역을 좀 공격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루머란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하락폭을 좀 축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. 바로 이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란의 핵 시설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경보가 허위 경보였다고 이스라엘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당국에서 바로 이 미사일의 공격이 없었다고 밝혔고요. 그리고 들어오신 물체가 당국만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지수가 좀 회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조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금 하락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들, 지정학적 리스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이제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알아봤고요. 저희가 또 알아볼 부분은 바로 이제 제주항공이 과연 아시아나의 화물을 입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죠. 왜냐면 점점 이런 아시아나 화물의 이제 매각본 입찰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는 25일에 실시가 되는데요.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, 이스타항공, 에어프레미아와 에어인천 등 4곳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업계에서는 그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제주항공이 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에어인천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본 입찰을 앞두고 자금 조달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제가 이렇게 네 곳만 좀 한정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면허를 가지는 회사만 응찰하도록 가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나선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 네 개밖에 없고 이 네 항공사들은 이제 뭐 FI라던가 재무적 투자자라던가 이 SI 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뒤에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에 돈을 넣는 구조로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FI, SI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FI는요, 이 재무적 투자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FI는 이 자금을 필요한 사업체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입니다. 따라서 사업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 않고요. 오직 시세 차익만 조금 이 시세 차익 실현만 좀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투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SI는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데요. SI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이 투자의 자금을 좀 조달해 주고요. 투자한 회사의 경영권 확보, 그리고 이제 경영 참여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따라서 이 FI 그리고 이제 SI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FI와 달리 SI 같은 경우에는 타켓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경영권을 획득을 해서요. SI의 메인 비즈니스에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FISI 좀 설명드렸으니 제주항공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FISI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. 일단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인수 의지라던가 아니면 진정성에 대해서는 업계의 시각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강력한 후보라는 것은 좀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왜냐면 자산 총액이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이 A경 그룹의 계열사인데다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. 현재 제조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은 8,700억 원 정도고요. 최대 주주는 이 지분 50.37%를 보유한 AK 홀딩스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업계 일각에서는 제조항공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아시아나항을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AK 측에서 사모펀드의 출자, 이 사모펀드도 FI입니다. 이 사모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사모펀드의 추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모펀드를 끼고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는 점 등을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FI보다는 SI와 이제 손잡고 인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SI 손잡고 재정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에어 인천입니다. 이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확고한 4등으로 인식되어 온 에어인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냐면 화물 전용 항공사라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전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딜은 지난번에 HMM 매각대와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의 딜이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에어인천의 대주주인 이 소시어스의 이병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은행의 M&A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소시어스 팀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들어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본 입찰 경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내용들,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을 인수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하나를 꼽아보자면 일단 인건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현재 항공미들은 이제 항공사들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. 노선을 신규로 좀 설립을 한다던가 신규로 취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화물 사업을 인수한다든가 이러한 이제 외형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제주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을 입찰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제주항공의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의 화물 입찰 측면을 살펴봤으니 차수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전 같은 경우에 금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함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장이 끝나가면서 좀 하락폭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라인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저점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주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여행 업계가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 다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저항 받았던 61선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앞서서 저항 받았던 구간대를 좀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부근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저항을 좀 받았던 측면도 있지만 장기 이평선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상승 추세 유지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까지 제주항공의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화물의 본 입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